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윗세 사업반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공학계열 전공체험 수업으로 여학생들에게 공학계열 분야 진학,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LED 잔상효과 만들기입니다. 실험 목적을 살펴볼까요? 컴퓨터가 정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8개의 LED와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잔상효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보이나요? 하트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만의 모양을 만드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실험을 하기에 앞서 실험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애니메이션은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의 정지 화면을 모아 짧은 간격 1초에 24장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잔상효과 때문인데요. 잔상효과란 눈에 들어온 빛의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망막에 상이 맺혀있는 현상을 뜻해요. 물체가 사라져도 망막에 상이 맺혀있기 때문에 사진들이 마치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보이게 되는 거랍니다. 다음으로 신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호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어요. 먼저 아날로그란 신호나 자료를 연속적인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아날로그 시계는 연속적으로 초침이 시계를 돌죠? 이처럼 빛의 밝기, 소리의 높낮이, 바람의 세기 등을 아날로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디지털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신호에서는 0이나 1, 0V나 5V, OFF나 ON, LOW나 HIGH 이렇게 두 개의 값만을 이용하는 이진법을 사용해요. 관습적으로 0과 1을 많이 사용하며 이들로 이루어진 수를 이진수라고 하는 거랍니다. 컴퓨터에서는 논리의 조립이 간단하고 내부에 사용되는 소자의 특성상 이진법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전기, 즉 신호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0과 1로 모든 정보를 표현하며 신호가 들어오면 1, 들어오지 않으면 0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해 모든 정보를 표현한다는 점이겠죠? 이제 배경 지식을 알아봤으니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실험 재료를 살펴볼까요? 아두이노 우노, 폼 테이프와 가위, 8개 LED 모듈, 암수 점퍼 케이블 긴 거 8개, 짧은 거 1개, 총 9개, 아두이노 USB 케이블, 9V 건전지와 건전지 스냅이 있으면 됩니다. 아두이노에 대해 설명하고 갈게요. 아두이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모듈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보드, 제어 장치가 아두이노랍니다. 아두이노에는 스펙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갤럭시 S9, 10 이렇게 모델이 다양한 것처럼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아두이노 우노가 가장 대중적이에요. 아두이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무언가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핀이라고 해요. 아두이노에서는 크게 전력에 관련된 구역, 아날로그 입력 핀을 받는 구역, 디지털 입출력 핀을 받는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다이오드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반도체 부품이에요. 여기서 한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과 일치하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방향을 뜻합니다. 우리 실험에 사용될 LED의 뜻이 바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즉, 전류를 가하면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실험에 앞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품의 다리에 손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재료들은 뾰족뾰족 손에 찔리기 쉬운 부품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다루다 찔리면 아프고 피가 나겠죠? 조심조심 다루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LED 모듈과 아두이노를 점퍼 케이블로 연결할 거예요. 잘 확인을 안 하고 꽂게 되면 엉뚱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답니다.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알려주겠지만 이 부품을 꽂을 때는 몇 번을 꽂아야 하는지 잘 확인하세요. 세 번째, 오늘 작품을 다 만들고 나면 건전지를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게 할 건데요. 은근 이 건전지가 매우 빨리 닳아 없어집니다. 오래오래 사용하려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전지를 빼놓거나 건전지에 연결된 전원선을 분리해 놓으면 좋겠죠? 자, 조금은 지루했을지 모를 이론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키트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아두이노를 가로로 두고 폼 테이프를 잘라 아두이노 중앙에 차곡차곡 세 겹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8개 LED 모듈을 왼쪽부터 VCC, LED 1, 2, 3, 4, 5, 6, 7, 8 순으로 오도록 위치를 잡고 폼 테이프 위에 붙여주세요. 길이가 짧은 점퍼선 1개를 들고 한쪽은 LED VCC에 꽂고 한쪽은 아두이노 5V에 꽂아주세요. 길이가 긴 점퍼선 8개를 LED 1번부터 8번 란에 꼬이지 않게 차례대로 꽂아주고 아두이노의 디지털 4번부터 11번 핀에 선이 꼬이지 않게 차례대로 꽂아주세요. LED 1번이 4번, 2번이 5번 핀, 차례대로 11번 핀까지 연결이 잘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선이 꼬이지 않고 연결이 돼야 실험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LED 잔상 키트가 완성되었어요. 정말 쉽지 않나요? 완성된 키트를 아두이노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고 시작할게요. 이제 이 키트를 가지고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보는 코딩 실습을 해볼게요. 아까 아두이노가 뭐라고 했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 모드, 제어 장치라고 했죠? 이 아두이노에 네가짱 코드를 업로드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에 어떻게 코드를 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줄여서 아두이노 IDE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필요하듯이 아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하려면 이 개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드를 짜고 업로드하기 위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함께 설치해 봅시다. 주소창에 www.arduino.cc라고 검색합니다. 여기가 바로 아두이노 홈페이지인데요. 메뉴에 소프트웨어가 있죠? 클릭해줍니다. 조금 밑에 내리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하는 페이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이후에 기부를 할 거냐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Just Download 버튼을 클릭해주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계속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바탕화면에 아두이노 아이콘이 나온다면 개발 환경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켜줍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 상세 화면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코딩을 하기 전에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 내가 사용할 아두이노를 알려주어야 해요. 툴 메뉴에 들어가 보면 보드는 아두이노 나노로, 프로세서는 아츠메가 328로, 포트는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는 포트로 설정해주세요. 이 포트 번호는 컴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번호가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일 메뉴에 들어가 예제를 클릭해 01.basic에서 블링크 파일을 클릭해보면 새로운 블링크 창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하단에 업로드 중이 나오고 곧이어 업로드 완료로 바뀌면 업로드가 다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 아두이노 우노에 저처럼 LED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한다면 테스트가 잘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볼 거예요. 방금 테스트해본 스케치 파일은 꺼주시고 개발 환경을 켰을 때 나온 초기 화면으로 가줄게요. 분명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았는데 코드가 써있는 게 보이나요? 이것은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랍니다. 셋업 함수가 하는 일은 무언가를 설정해주는 일을 하고 루프 함수가 하는 일은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주는 일을 해요. 참고로 셋업과 루프 함수 안에 쓰여져 있는 회색 글씨 문장은 코드상의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워주거나 그냥 실행해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8개 LED 모듈에서 LED 1개만 켜볼게요. 먼저 셋업 함수에 내가 LED를 사용할 거라는 것을 적어서 알려줘야 돼요. 핀 모드 함수는 아두이노 보드에 몇 번의 핀을 입력 모드로 사용할지 아니면 출력 모드로 사용할지 설정하기 위해 사용해요. 루프 함수에서는 어떠한 일을 무한반복하는 일을 해요.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는 셋업에서 핀 모드를 통해 출력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핀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 특정 핀을 하이나 로우, 1이나 0으로 켜거나 끄도록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LED를 켜려면 하이나 1을, 끄려면 로우나 0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이나 1일 때 켜지고 로우나 0일 때 꺼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LED는 에노드 타입이기 때문에 하이나 1일 때 꺼지고 로우나 0일 때 켜진답니다. 반대로 코드를 짜주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자, 이제 4번 핀에 꽂혀있는 LED 1번을 켜볼까요? 아두이노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기 때문에 핀 모드에서 M은 대문자, 나머지 알파벳은 소문자로 정확히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핀 모드 4, 아웃풋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우리는 LED에게 어떠한 값을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LED를 켜거나 끄도록 출력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4번 핀을 출력 모드로 초기화한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후에 루프 안에도 대소문자 구별을 철저히 해서 디지털 라이트 4,0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이 코드의 뜻은 4번 핀의 LED, 즉 1번 LED를 끄겠다는 뜻이에요. 다 적었다면 업로드 버튼을 눌러 업로드를 해주세요. 이제 LED 8개를 모두 켜볼게요. 8개를 키려면 셋업 안에 8개에 대한 LED를 출력 모드로 사용할 거라고 써줘야겠죠. 그런데 LED가 만약 1000개라면 1000개의 문장을 써주어야 하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법이 생소해도 따라 입력해보고 이해를 해봅시다.
이 반복문의 뜻은 i가 4부터 10일까지 1씩 증가하면서 핀 모드의 i 자리에 쏙쏙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8개의 LED를 출력 모드로 사용하겠다고 설정해 준 거랍니다. 루프 함수에도 4번부터 11번 핀까지 LED를 모두 켜기 위해 이렇게 써줍니다. 복사와 붙여넣기를 하며 고치면 더 쉽게 코딩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미션은 LED 8개를 켜고 1초 뒤에 8개를 끄고 반복해보는 거예요. 루프 함수 안에만 수정해볼까요? 딜레이 함수는 일정 시간 동안 정지하는 함수예요. 딜레이 괄호 안에 적어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정지할 건지 시간을 적어주는 거예요. 단위가 ms라서 1000이라고 적어주어야 1초가 된답니다. 1000ms가 1초랑 같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LED 8개를 켜주는 코드를 작성한 뒤에 딜레이 1000을 적어주고 LED 8개를 모두 끄는 코드를 작성한 뒤에 딜레이 1000을 작성해주면 LED 8개가 켜지고 1초 뒤에 꺼지고 1초 뒤에 다시 켜지고 1초 뒤에 다시 꺼지는 LED가 된답니다. 이제 마지막! 방금 배운 코드를 응용해서 나만의 잔상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총 8개 곱하기 9개 칸에 왼쪽 세로줄부터 차례대로 코딩을 해서 오른쪽 줄까지 빠른 시간 동안 깜빡깜빡 하도록 코딩을 해준다면 하트 모양의 잔상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코드를 보면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제일 왼쪽 줄이 LED 4번은 1, 5번은 1, 6번은 0 이렇게 가잖아요. 오른쪽 코드처럼 똑같이 입력해주는 거예요. 이 세로줄이 엄청나게 빠르게 깜빡여 주어야 잔상이 남기 때문에 딜레이 3을 해서 0.003초 동안 깜빡깜빡 거리도록 맞추어줍니다. 그 다음 줄도 똑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코딩을 한번 완성해 나가 볼게요. 코딩이 끝나고 나면 USB 케이블을 먼저 뽑은 다음에 9V 건전지에 건전지 스냅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꽂아줍니다. 휴대용 하트 잔상 효과도 완성이 됐네요.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차례예요. 지금부터는 각자 모양을 잡고 해당 모양에는 0을 채워넣고 그 여백엔 1을 채워넣은 그림을 하나 그린 뒤에 왼쪽 세로줄부터 코딩을 하면 된답니다. 대칭이 되는 모양을 만들어야 더욱 눈에 잘 띄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마일이나 나무같이 대칭이 되는 모양이요. 이것으로 오늘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생각해보기를 통해 오늘 활동을 정리해봅시다.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잔상효과란 무엇일까요? 잔상효과를 이용한 실생활의 활용 예는 무엇일까요? 오늘 실험을 떠올려보며 답을 생각해보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위스사업단에서는 찾아가는 실험실 외에도 중고등학교 대상 다양한 진학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업단 카페도 방문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